안녕하세요. 뉴스케일 파워 관련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오늘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투자 보고서부터 최신 뉴스, 기술 분석까지 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의 선두주자라는 이 뉴스케일의 현재와 미래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뉴스케이 파월의 진짜 모습을 좀 파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SMR 시장에서 위치는 어디쯤인지, 또 핵심 기술의 경쟁력,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건지, 그리고 최근에 여러 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 이걸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료 속 핵심 정보들, 그걸 중심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뉴스케일 파워, SMR 전문 기업이고 미국 증시엔 SMR, 이티커로 상장되는 회사인데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기술력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로부터 SMR 설계를 최초로 인증받았다는 점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들이 개발한 게 뉴스케일 파워 모듈, 그 NPM이라고 부르는데 개당 한 60에서 77메가와트급 출력을 내고요. 이걸 레고 블럭처럼 최대 12개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발전소를 짓는 방식이거든요. 아, 모듈 방식이군요. 네, 특히 그 외부 전원 없이 자연순환으로 냉각되는 시스템, 이런 안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또 최근 2025년 5월에는 77메가와트로 출력을 더 높인 모델,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설계 인증도 받았어요. 기술력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최초 NRC 인증이다. 이런 기술적 우위는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 이게 실제 사업으로 잘 연결이 되고 있나요? 자료 보니까 루마니아, 가나 이런 해외 계약 소식도 있는데 동시에 좀 우려되는 지점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양면이 다 있어요. 긍정적인 걸 먼저 보면 루마니아에서 462메가와트 규모 발전소 건설, 이걸 추진 중이고요. 현지 규제기관 인증도 받았다고 하고 2030년 상업운전 목표, 가나하고도 12기 SMR 건설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이게 잘 되면 기술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판이 되겠죠? 네네. 근데 또 영국 입찰에서는 탈락했고 결정적으로는 그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정말 야심차게 추진했던 CFPA 프로젝트 있잖아요. 아, 카본 프리 파워 프로젝트. 네, 그게 작년 11월에 무산된 게 아주 큰 타격입니다. 그 CFPP 프로젝트 무선, 자료 보니까 이게 단순한 사업 차질 이상인 것 같던데요. 예상 발전 단가가 처음엔 MWH당 58달러였다가 이게 89달러, 나중엔 119달러까지 치솟았고 결국에는 구매자를 못 구했다고요. 이건 SMR 경제성 자체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SMR이 기존 대형 원전의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막대한 초기 비용이나 건설 지연, 이걸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았잖아요. 근데 이 CFPP 실패는 뉴스케일조차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확 키웠습니다. 회사 신뢰도에도 타격이 컸고 그 이후에 대규모 인력 감축까지 이어졌죠. 정규직의 28% 정도를 줄였으니까요. 아, 그래서인지 주가도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군요. 2024년 초만 해도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기대감이나 특정 테마 이런 거랑 엮여서 확 급등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또 크게 하락했고요. 이 기대랑 현실의 괴리가 상당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 주가 급등 이면의 재무 현실은 사실 좀 심각합니다. 2024년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수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매출은 거의 없어요. 사실상 투자금으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작년 11월에 2억 달러 유상증자 추진했던 것도 이런 배경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웰스파고 같은 투자은행에서 목표가 내리고 좀 부정적인 보고서도 냈고 아이스버그 리서치 같은 데서는 공매도 보고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 두산이나 삼성, GS 이런 기업들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 상황은 좀 어떤가요? 뉴스케일 말고 다른 SMR 주자들은 어떤 기술로 좀 승부하고 있습니까? 경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대표적으로 엑스에너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뉴스케일하고는 다른 방식이에요. 고온가스로 방식인데 사용 후 해결료가 좀 적게 나온다는 장점을 내세우면서 미 에너지부 지원도 받고 있고요. 오클로라는 회사는 아주 작은 초소형 원자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데 바로 전력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여기는 소디움 냉각 고속로라고 하는 4세대 원자로 기술을 개발 중이죠. 아, 기술 방식이 다 다르군요. 네. 뉴스케일은 이들과는 달리 기존 대형 원전하고 같은 경수로 기반 기술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초 NRC 인증이라는 선점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기술 방식도 다르고 경쟁자들 추격도 만만치 않다. 이런 거네요. 그럼 좀 종합적으로 볼 때 뉴스케일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기회 요인이랑 위험 요인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기회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최초 NRC 인증받은 거, 그리고 미 정부의 잠재적인 지원 가능성, 또 루마니아처럼 구체화되는 해외 프로젝트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AI 확산 같은 걸로 인한 막대한 청정 전력 수요 증가. 이건 분명히 클 기회죠. 네, 그렇죠.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테니까요. 하지만 위험 요인도 아주 명확합니다. 그 CFPP 사례에서 봤듯이 너무 높은 발전 단가. MWH당 119달러면 유타 지역 태양광이 한 35에서 37달러 수준인데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실제로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실행 능력에 대한 의문, 또 심각한 재무 불안정성,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술로 무장한 경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이라는 혁신 원자로도 결국 비용이랑 지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와, 정말 혁신 기술의 잠재력과 또 이 상업적인 현실 사이의 그 팽팽한 줄다리기가 그대로 느껴지네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여러분께 좀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엄청난 무탄소 전력, 근데 동시에 또 무섭게 저렴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뉴스케일 같은 SMR 기술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과연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재정적, 기술적 난관들을 극복하고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과도기적인 기술에 머무르게 될지,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서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